오늘의 부동산 인사이드 간추린 뉴스입니다. 먼저 오피스 부분입니다. 2022년 3분기 서울 오피스 임대료가 2.96% 올랐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KB 오피스 투자지수에서 서울 오피스 임대가격 지수가 전분기 대비 2.96% 상승한 126.87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루멘그룹이 사세 확장에 따른 사옥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계열사 입주로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주 삼다수를 제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신사옥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12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도개발공사 사옥 건립 사업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 요약을 입찰 공고했다고 합니다. 용역비는 약 4,900만 원이고 과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라고 합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들어설 자리는 제주시 도련 1동 2789-1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주택 부분입니다. 주택은 서울과 같은 경우 재개발 때 중대형 임대가 가능하도록 의무 건립 기준에 연면적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산정을 할 때에 세대수와 함께 연면적에 대한 기준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값 하락 신호가 많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는 중위가격이 1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중위가격이 10억 5,667만 원이고 이는 한 푼도 안 쓰고 17.5년이나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은 상가 부분입니다. 요즘 되살아난 여행 수요에 호텔, 레저, 면세업계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통업계 결산 결과 호텔, 레저, 면세업계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제주도의 드림타워에 날개짓이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호텔과 카지노에 대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 2023년도에 중국 등 하늘길 확대 수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맛땡킴이라는 매장이 두 번째 단독 매장도 통했다고 합니다. 오픈 3일 만에 매출이 2.2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달 9일 현대백화점 판교점 4층에 오픈한 투자 브랜드 맛땡킴의 두 번째 단독 매장이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부동산 개발 부분입니다. 한화자산운용 대구의 3조 원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대구 한화 태양광 프로젝트 협약을 마쳤고 도심의 태양광 국대 최대 민간 투자입니다. 탄소 중립과 스마트 산단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들 골머리 앓느니 신탁 대행 맡긴다. 안산중앙주공 6단지 조감도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탁사들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자금 조달 시장의 불안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대출 장벽이 높아지면서 재개발 사업지들이 조합 대신 신용가 높은 신탁사에 시행을 맡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 도심 복합 개발 관련해서는 토지 수용, 기부 체납 방식이 전환된다고 합니다. 일본 경우 잃어버린 30년 이후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민간 주도 개발을 활용했다며 지역 주민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받고 공공 영역에서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면 민간 기업이 부족한 자금을 투입해 개발하는 구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트렌드입니다. 올림플래닛의 경우 리얼투데이와 원스톱 메타버스 주택전시관 구축을 협력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건설 특화 3D 디지털 공동 상품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스마트 부동산 홍보 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통계 중심 분양 예측 시스템 개발 등에서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분양 시장에서 메타버스 주택 전시관이라고 하면 분양 단계에서만 활용이 되어 왔는데 향후에는 원스톱 메타버스 주택 전시관을 통해서 분양 전은 물론이고 계약 이후의 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단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상업용 부동산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는 2023년 오피스 인테리어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선정을 했는데요. 그 6개의 주요 키워드는 열린 공간, 지구를 지켜라, 기술과의 결합, 진정한 스마트 오피스, 실용성은 영원하다,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 이렇게 6개라고 하네요. 스타트업 부분입니다. 콴다 운영사 메스프레소는 시리즈 C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누적 투자금이 770억까지 됐다고 하고요. 인공지능 AI 기반 학습 플랫폼 콴다를 운영하는 메스프레소가 추가 투자를 유치해서 시리즈 C 라운드에서 총 770억 원 규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신세계그룹의 벤처캐피털인 시그나이트 파트너스, 국내 대표 교육기업 YBM이 신규 투자자로 합류를 했고 기존 투자자인 굿워터캐피탈, 소프트뱅크 벤처스,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벤처스가 건강식단 추천 벙커키즈에 20억 시리즈 A를 투자했습니다. 벙커키즈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 건강 목표 달성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짜주는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식단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SNS에서 우주차로 화제를 모은 알디프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로 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알디프의 온라인 매출도 코로나 이전 대비 500% 이상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교원, 신사업 키워드, 물류, 여행, 스타트업 투자 늘린다. 교원이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해 신사업 파트너사를 늘린다고 합니다. 투자 규모와 영역을 확장해서 더 많은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핵심 사업인 물류 및 여행 분야에서 시너지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2023년 에너지 부족을 대비해서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얘기한 것인데요. 유럽연합이 내년에도 에너지 부족 상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미리 소비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완전히 끊기고 중국의 액화 천연가스 LNG 수요가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정해서 유럽연합이 부족 상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수요와 공급 차이가 많아서 이것은 유럽연합의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6.5% 정도가 공급 차이가 발생을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학자들 페드의 인플레이션 2% 목표치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중앙은행 페드가 목표로 한 인플레이션율 2%가 현실적이지 않다, 비현실적이다라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를 기점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이 같은 경우는 낡은 수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아프리카에 3년간 72조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개발을 위해 72조 원을 투입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경제 동향입니다. 소득 격차 22배, 자산은 부동산 몰빵, 극과 극인 한국 사회. 2020년 가구당 연평균 총소득은 고소득층 1억 5,465만 원, 저소득층은 681만 원으로 22.7배가 격차가 난다고 합니다. 정기 예적금에 46조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고 10월 시중에
유동성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 유동성은 3,757.9조 원으로 전월 대비 13.8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위해 1.5조 RP를 추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환매 조건 부채권인 RP는 1조 5,300원을 규모 1조 5,300억 원의 규모를 추가 매입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증권사 등의 자금난이 다소 완화되면서 이번 RP 매입 낙찰액은 예정액의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도 가세한 법인세 논쟁, 기획재정부 입장은 세율을 내려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하고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고 해외 기업의 오히려 국내로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율을 22%까지 낮추고 4단계인 세율 구간을 2에서 3단계로 줄이는 축소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2곳 감축, 공공기관 예타 기준 2배로 확대. 기획재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정하는 그 어떤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 기준은 300명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정원이 50명만 돼도 이제 그러한 기준에 부합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예타 대상 총 사업비는 1,000억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2개 기존의 공기업 36개와 준정부기관 94개 중에서 42개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돼서 88개만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부천시 오늘의 지역 이슈입니다. 부천 송내동의 신한일 전기 공장 부지가 매각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명품 주거 지역이 된다고 합니다. 부천시 청년예술인 주택 850호 입주자 모집을 한다는 뉴스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부천시 청년예술인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부천시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